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4.3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펑션을 정의하고 몇 개의 예제를 살펴봤는데 사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는 걸 보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는 경우에 쉽게 보이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펑션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될 때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보여야 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f는 2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일 때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온 2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요. x, y가 2에 있는데 x 빼기 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y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델타가 이 x, y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부정해야 되는 건데요. 퀀티파이어가 조금 많아요. 여기도 for all이 있고요. 여기 there exist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for all은 부정하면 there exist가 먼저 나오는데요. 특별한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엡실론 0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re exist 델타는 이제 for all 델타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제 이 문장을 다시 부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이 앞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뒤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부정하면 이 앞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뒤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XY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걸 만족하는 for all XY니까 그걸 다시 부정해보면 어떤 XY가 2에 있는데 이거는 만족하지만 즉 x 빼기 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지만 이건 만족하지 않는다. 즉 fx 빼기 fy의 크기가 이걸 이제 부정하니까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임의의 양수 델타이니까요. 델타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잖아요. 즉 x 빼기 y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x와 y의 차이는 굉장히 작아진다. 즉 x와 y가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fx 빼기 fy는 어떤 양수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거보다는 더 가까워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엡실론 0이 존재하면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온 2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x와 y가 가까워지는데 fx와 fy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f가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의 필요 충분 조건을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수 엡실론 0이 존재하고요. 2에 정의되는 어떤 시퀀스 두 개가 있어요. xn과 yn이 있는데요. xn 빼기 yn의 절대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고요. fxn과 fyn의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0으로 가지 않고 어떤 양수 엡실론 제로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물론 모든 n에 대해서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엡실론 0과 xn, yn이 존재하는 것이 함수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것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시퀀스 xn과 yn이 있고요. 여기 함수값 fxn과 fyn이 있어요. 조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xn과 yn의 차이가 0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xn과 yn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xn과 yn이 둘 다 수렴해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xn이 n 더하기 n분의 1이다. 요건 이제 수렴하지는 않죠. 그리고 yn이 n이다. 이것도 역시 수렴하지는 않는데요. 이걸 빼보면 xn 빼기 yn 같은 경우는 n분의 1이 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은 수렴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0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xn과 yn의 이 차이가 줄어드는데 fxn과 fyn의 이 차이는 일정 그 양의 상수 이상 줄어들 수 없다. 그게 바로 f is not uniformly continuous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증명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분의 1이고요. 이게 정의되는 집합은 0에서 무한대 즉 모든 양의 실수입니다. 이 함수 f가 이 집합 2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fx는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안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느냐, 이쪽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양수 엡실론을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엡실론 델타에 해당하는 델타가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똑같은 엡실론 길이만큼을 이쪽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아규먼트를 만족하는 델타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그림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델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엡실론, 요 구간이 이쪽으로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은 별로 걱정 없어요. 델타가 커지니까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델타가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님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두 개의 시퀀스 xn과 yn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가가도록 xn과 yn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xn을 n분의 1이라고 잡고요. yn을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그거는 fxn 빼기 fy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도록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수를 해주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더하기 1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찰로부터 xn과 yn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n 빼기 yn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인 걸 알 수 있고요. 즉 이 xn과 yn이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두 시퀀스가 가까워지는 거죠. 하지만 fxn 빼기 fyn은 n 빼기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이 되고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 0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엡실론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는 이런 부등호가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등호도 있으니까 엡실론 0을 그냥 1이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엡실론 0과 이러한 xn, yn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f는 2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엡실론 0과 xn, yn을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정리를 증명해 볼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가정은 f가 2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양수 엡실론 0이 존재하는데 모든 양수 델타를 선택했을 때 어떤 x, y가 2에 존재하느냐면 x-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지만 fx 빼기 fy의 크기가 이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엡실론 0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엡실론 0은 이제 고정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이만큼이 이제 다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델타 대신에 임의의 양수 n에 대해서 n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델타 대신에 n으로 바꾸어 써보면 즉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를 인덱스를 xn과 yn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n이 바뀌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x와 y가 바뀌기 때문에 xn, yn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n분의 1이라고 쓰는 거죠. 아까 지금 델타 대신 n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요. 그래서 xn 빼기 yn의 크기가 n분의 1보다 작고 fxn 빼기 fyn의 크기는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은 xn, yn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오른쪽이 0으로 수렴하니까 우리가 시퀀스 이론에서 배웠던 스퀴즈 시오렘을 쓰면 xn 빼기 yn의 차이의 절대값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xn, yn이 각각 수렴할 필요는 없고요. xn 빼기 yn이 0으로 수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증명은 끝냈고요. 이제 반대편 증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증명을 위해서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가정하는 거죠. 어떤 양수 엡실론 0이 존재하고요. 어떤 시퀀스 두 개 xn과 yn이 2에서 존재하는데 xn 빼기 yn의 차이의 크기는 0으로 수렴하지만 fxn 빼기 fyn은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epsilon 0과 xn, yn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xn 빼기 yn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것의 정의를 한번 여기에 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이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엡실론에 해당되는 기호는 한번 썼기 때문에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이 시퀀스, 그러니까 xn, yn이 아니고요. xn 빼기 yn, 이걸 이제 하나의 시퀀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xn 빼기 yn의 극한이 0이다 그렇게 보면 되니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xn 빼기 yn의 절대값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든 이 델타보다 작아지는 n0이 존재한다. 이건 xn 빼기 yn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의 정의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방금 선택했던 이 n0 있잖아요. 그러면 xn0과 yn0을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게 성립하니까 n이 n0을 가지고 와도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xn0 빼기 yn0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은 xn0과 yn0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정에 따르면 모든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니까 n 대신에 특별한 n0을 대입해도 이 부등식이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방금 선택한 n0을 대입해보면 fxn0 빼기 fyn0의 절대값이 엡실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엡실론 0과 xn0, yn0, 즉 2의 이 두 원소를 찾았기 때문에 아까 f가 2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는 것의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x, y를 찾았어요. 실제로는 xn0, yn0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스타라고 했을 때 스타라는 조건이 만족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f가 2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 방향의 증명이 약간 달라 보이지만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님을 보일 때는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모순을 찾아도 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와 두 개의 시퀀스를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앞서 공부했던 이 예제를 한 번 더 설명할 텐데요. 이번에는 집합이 달라요. 앞에서 이 x분의 1을 모든 양수 집합 이렇게 했을 때는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xn을 n분의 1, yn은 n 더하기 1분의 1로 잡으면 조금 전에 증명했던 그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분의 1과 n 더하기 1분의 1 모두 다 이 0으로 수렴하는 그 시퀀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집합이 뭐냐면 어떤 고정된 양수 a에 대해서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의 집합을 2라고 썼어요. 앞에서 그림 그렸던 걸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모든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쪽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정된 양수 a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2는 이 왼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n분의 1이나 n 더하기 1분의 1이 이쪽으로 계속 가서 두 시퀀스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이 a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아규먼트를 활용할 수 없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경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2에 들어가 있을 때 fx 빼기 fy를 계산해보면 xy분의 절대값 x 빼기 y인 걸 알 수 있고요. x, y 모두 다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분모로 가서 a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제 이 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 y가 2에 있는데 x 빼기 y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y의 크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a제곱분의 1 곱하기 x 빼기 y, 즉 델타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델타라는 값을 a제곱 2라고 잡아주면 엡실론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값은 x, y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이기 때문에 f가 이 집합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소개한 이유는 앞에 우리가 오늘 증명했던 그 시퀀스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때 반드시 이 시퀀스들이
이 정해진 이 영역에서 이것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예제를 마지막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 두 개의 시퀀스를 찾아서 증명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언제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모두 다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